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성과를 나타내는 시간이죠. 또한 가버티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 종목입니다. 네, 4월입니다. GTC 다녀오고 젠스당도 실제로도 보고 또 제가 9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도 썼거든요. 또 그거 기반으로 해서 방송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4월도 벌써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4월은 분기의 시작인 만큼 또 지난 분기에 기업들의 성적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바로 실적 시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을 앞두고 4월 10일까지 이번 달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그러면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딱 해봤습니다. 나스닥 100 기준 이번 달 상승률 상위 10종목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따라락 올라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아무래도 익숙한 종목들도 있고 없는 종목도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에너지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그 다음에 알파벳, 이 C와 A는 차이점 아시죠? 의결권이 있고 없고입니다. 똑같은 주식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아마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달람이 방송했었던 전자상거래업체 핀토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달려볼 종목은요. 바로 여기 리스트 최상단에 있는 여기 있는 바로 메타 플랫폼입니다. 메타는 사상 최고치 주가를 달리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메타를 AI 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점차 좀 인지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메타는 이미 광고주들이 더 쉽게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생성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원래는 메타가 클라우드 공룡은 아니지 않냐. 클라우드 공룡이 아니라는 이유로 AI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보다 주목을 좀 덜 받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플랫폼 내에서 생성 AI를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시장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메타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요 정말 힘든 시기를 좀 보냈습니다. 사용자 이탈 문제에 좀 직면을 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좀 추락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마크 저커버그 CEO 전략적 대응, 그러니까 AI 수혜의 대표 주자가 되겠다는 그런 방향성 덕분에 위기를 좀 잘 극복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여기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가 주가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가장 깔끔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실적 예상치가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는 결국 실적에 장기적으로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 메타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거의 25%나 성장한 401억 달러를 기록했었는데 이번 분기에도 25% 정도의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강력한 성장세의 이면에는 사실 기저효과가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몇 분기에 걸쳐 성장 속도가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시장의 거시경제 회복으로 인해서 훈풍이 좀 돌고 있는데요. 2024년, 그러니까 올해에는 광고 지출이 한 4.6%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의 실적도 계속해서 좀 인상적이지 않을까, 임프레시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타가 650억 달러의 현금을 좀 쥐고 있거든요. 최근에 정기적으로 분기 배당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도입을 하기도 했죠. 주당 0.5달러라는 배당금이 사실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당 투자자도 메타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방향성에서 봤을 때 좀 가치 있는 행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사실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절이거든요. 계속 마이너스를 3분기 연속, 그러니까 실적 쇼크, 어닝 쇼크가 3분기 연속 이렇게 발생을 했었던 건데, 근데 최근 4분기에서는 계속 실적 서프라이즈가 났죠. 이게 참 시기가 공교롭게도 생성 AI 혁명 이후로 이렇게 실적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최근에 조금 재미있는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이분입니다. 또 이분이 사실 일론 머스크가 2015년에도 AI 업계에서 좀 최대 인싸였거든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긴 해요. 오픈 AI의 창업자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4월 10일에 그 트위터 X에서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이 좀 흥미로워서 제가 조금 정리를 저렇게 해봤습니다.
순달람이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세 가지가 있잖아요. AI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세 가지. 바로 사람, 이게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빅데이터, 그 다음에 반도체, 이 세 가지였죠.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도 일론 머스크가 AI의 3요소, 그러니까 3체가 바로 사람, 데이터, 하드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데이터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장벽이다라고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뭐 적어놓은 글을 보시면은 앞으로는 만들어진 그리고 또 만들어질 모든 비디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가 뭐 비메오라든가 아니면 넷플릭스 아니면 팟캐스트 뭐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서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나중에는 거기에서조차 데이터가 부족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터넷에 정말 많은 글이 있지 않습니까? 좀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수십 조개의 단어들이 인터넷상에 있지만 이게 AI 학습이 계속적으로 모델이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좀 고품질의 텍스트 데이터가 이제는 점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 데이터를 따오고 팟캐스트 데이터를 따오고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상황을 보시면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실제로 GPT-4가 오픈AI의 GPT-4가 유튜브 동영상 중에 몇백만 시간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그 텍스트로 자동 생성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텍스트를 따와가지고 그 GPT를 훈련을 시킨 거죠. 근데 구글이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별로 이제껏 말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자기들도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제 데이터가 정말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됐고 데이터의 그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구글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픈 AI. 이제 우리 유튜브로 니네 AI 만들지 마. 데이터 확보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으름장을 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본인들의 AI 학습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셔터스톡이라고 되게 유명한 게티 이미지랑 비슷한 이제 이미지 스톡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셔터스톡에다가 5천만 달러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셔터스톡에서 제공하는 고품질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습니다. 물론 애플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셔터스톡이랑 뭐 2,500만 달러에서 한 5천만 달러 정도의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여기다가 색깔로 칠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좀 밝혀진 루머에 따르면은 이미지 장당 저렇게 몇 달러, 그 다음에 누드 사진은 또 몇 달러,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를 이제 애플 쪽에서 좀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강 내가 인터넷에 올리는 사진이 AI 학습에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좀 펀 팩트로 알고 가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돈입니다. 데이터가 돈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가 돈인데 그런 측면에서 메타가 되게 유리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어려운 거시 환경 속에서도 페이스북 사용자당 평균 매출, ARPU라고 하죠. Average Revenue Per User입니다. 사용자당 평균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참 고무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늘고 조금씩 늘고 있고요. 특히 북미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아시아, 그다음에 그 외 국가에서 모두가 객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메타가 이미 AI를 활용해서 사용자들한테 관련성이 높은 콘텐츠를 추천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애플에서 iOS 데이터 프라이버시 변화로 인해서 메타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우려가 컸었고 실제로 실적에 악영향이 있었는데 AI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열쇠였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 역시 인스타그램 사용자로서 요즘 들어서 제 피드에 보이는 컨텐츠 중에 상당수가 제가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들의 피드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분들께 계속 올라와요. 근데 어떻게 제 취향을 딱 알고 적시에 딱딱딱 보여주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거부감도 없고 계속 그 인스타그램에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다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객당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올해 머무르고 효과적인 광고를 사람들이 클릭하게끔 하니까 광고주들이 메타에게 광고 비용을 더 지출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다시피
사용자 지표 역시 좀 긍정적인데요. 페이스북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숫자는 6%, 여기서 또 6%가 증가해서 지금 거의 40억 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틱톡의 위협을 막아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특히 주력 사업인 패밀리 오브 앱스, 이 패밀리 오브 앱스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다 더해서 패밀리 오브 앱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패밀리 오브 앱스 사업 부분이 54.3%라는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물론 그런데 메타버스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는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다 감안을 해도 전체적으로는 41%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그 정도는 좀 용인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메타는 사실 데이터뿐만 아니라 알고리즘과 칩 개발 성과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용자가 많으니까 다 데이터로서 메타가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알고리즘과 칩 개발 성과도 계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먼저 메타의 라마3에 대한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를 개발하기 위한 차세대 생성 AI 모델이 메타에서는 라마3입니다. 라마 지금은 2인데 이제 곧 3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라마3가 중요한 게 인간 수준의 AI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당장 다음 달 출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물론 완전한 성능의 라마3가 출시되는 건 아니고 스몰 버전으로 출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라마2가 주로 영어 사용에 좀 초점 맞췄다고 하면은 라마3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사용자 확대를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중요한데요. 멀티모달 기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이런 각종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구글이나 오픈 AI에서도 이런 기능을 사실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메타의 라마3는, 라마2도 그렇지만 라마는 어쨌든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언어 모델이라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남는 건 바로 여기 사람이 들고 있는 칩이죠. 반도체 칩입니다. AI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메타가 자체 AI 칩인 MTIA를 내놨다는 겁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66만 개의 GPU를 사들였던 메타는 여기에만 사실 GPU 구매에만 20조 원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큰 규모로 AI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AI 학습과 추론 비용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걸 깨닫고 이것처럼 자체 칩 개발, 그러니까 MTIA 개발에 뛰어든 것이죠. MTIA 버전, 두 번째 버전이거든요. 이번에 나온 게. 이 버전 2는 엔비디아 H100보다는 성능은 낮지만 가격이 거의 10배 이상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MTIA는 AI 훈련이 아니라 추론에 특화된 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경쟁한다기보다는 보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MTIA 버전 2는 주요 메모리로서 이제 HBM이 아니라 LPDDR D램을 쓴다는 점에서 더욱 학습보다는 추론에 방점이 찍힌 것 같고요. 한편 메타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주가가 사상 최고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사실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메타가 AI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달려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사실 많이 부담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먼저 왼쪽 그래프를 여기 한번 보시면 메타의 5년 동안의 PER 추이입니다. 5년 평균이 19배였는데 지금 24배가 넘어가니까 비싸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지만요. 오른쪽 그래프들에서 나와 있듯이 동종업계와 비교할 때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선 밑에 표를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평균 PER이 거의 30배 가까이 되거든요. 하지만 수익성과 성장성 측면에서는 메타는 매그니피선트 7은 물론 나스닥 100을 훨씬 더 앞서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80%가 넘고,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100의 중앙값의 2배가 넘고요. 그리고 순이익률로 따졌을 때는 무려 메타가 한 29%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스닥 100 기업들보다 10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는 시장보다 수익성이 훨씬 좋은데도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동종업계라고 하는 것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매그니피선트 7을 일컫는 말인데, 사실 제가 테슬라를 뺀 이유는 메타와 상관관계가 테슬라가 너무 낮아서 제외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동종업계 내 아마존은 35배, 마이크로소프트가 33배니까 메타가 비교적 싼 편이라는 것이라
싼 편인 거죠. 예,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넷플릭스보다도 사실 PER이 좀 더 낮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메타의 주당 순이익이 한 2024년 20달러 수준에서 연간 20달러 수준에서 2027년 30달러로 연평균 11%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PER이 한 25배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2027년에는 메타의 기업 가치가 약 2조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도 한번 보실게요. 이 차트는 뭐냐면 PER은 잘 아시죠? 그리고 PEG도 아시나요? PER에다가 장기 성장률을 나눠본 겁니다. 그러니까 낮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보통 이제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0.7보다 낮으면 사야 되는 주식, 1.3보다 높으면은 팔아야 되는 주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정확하게 그 수치가 그 뭐 절대 법칙처럼 지킨다기보다는 어쨌든 낮으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메타의 경우에는 PEG가 사실 엔비디아가 정말 낮죠.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서는 제일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여기 비어있죠. PEG를 계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월가에서는 장기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거든요. 이 점도 저번 방송처럼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메타버스 프로젝트, 이름도 메타잖아요.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좀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얼리티 랩스라는 사업부로 되어 있는데 이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가 2023년 161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익화를 해야 될지 아직은 뾰족한 계획이 없어서 당분간은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리얼리티 랩스의 손실이 메타 전체 영업이익에서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메타버스만 안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라고 푸념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만약 이 메타버스 사업부를 영원으로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 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메타버스 사업부를 영원으로 가치 평가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메타의 핵심 비즈니스인 패밀리 오브 앱스의 실적으로만 평가한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 경우 PER이 18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수십억 명이 매일 쓰는 플랫폼이라는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을 고려하게 되면은 사실 PER이 지금 18배인데 25배까지 적정 PER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PER이 올라가니까 적정 주가도 목표 주가도 올려야 되지 않냐라는 논리입니다. 자,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리얼리티 랩스의 야망이 결국은 AI와 맞닿아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생성 AI의 종착지는 결국 메타버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테마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 페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러한 생각은 저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샘 알트만 있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은 최근에 갑자기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트윗 내용을 제가 이게 번역기로 돌려본 건데 결국에 이게 뭐가 되냐면 오픈 AI가 소라로서 동영상 생성 모델을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헐리우드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거든요. 헐리우드에서 실제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낼 때 소라를 많이 쓸 것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소라라든가 오픈 AI가 이제 소라를 가지고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 방향이 바로 미디어라든가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샘 알트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보고서를 만들 때 표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 생성 툴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그 미드저니라는 건데요. 이 미드저니의 CEO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드저니는 게임 엔진에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지 생성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텍스트를 써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서 넘어서서 동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3D 가상현실까지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그게 생성 AI의 종착지. 그게 바로 메타버스지 않습니까? 생성 AI와 메타버스는 결국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메타가 메타버스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예상이 사실 AI 시대에 오면서 꽤 들어맞는 경우가 많아서 저조차도 좀 소름이 좀 돋거든요. 혹시 이 그림이 기억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순달람이 1월달 방송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초록색이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곤색으로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고요.
사실 1분기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런 것들이 달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조차도 좀 많이 놀라운데요. 앞으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AI가 생성한 노래가 빌보드 차트 10위에 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 가지 관점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메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데다가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자들한테 괜찮은 선택지로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 순달람이 AI가 가져오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수혜를 빠르고 깊게 이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방송에 있어서 약간은 반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대본을 못 쓰겠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대본은 AI가 작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작성을 해봤는데 저 순달람의 말하는 방식대로 글을 써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말하는 것처럼 대본을 지금 쓰고 있고 저도 지금 말을 하면서 저조차 놀라고 있습니다. AI는 찐입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말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